우리 그러면 얘들아, 우리 세 번째 한번 선생님 세 번째 이제 세계의 다양한 세계 기후 지역, 그러니까 세계에 어떠한 기후 지역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장 더운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었죠. 그 기준을 보니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라는 거. 아무리 추워도 기온이 18도씨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열대 기후가 어디 주변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바로 적도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위치 꼭 알아두세요. 열대 기후는 적도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도 주변 지역에서 나타난다. 왜? 우리 배웠죠? 적도 주변 지역이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대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연중 기온이 높다. 그리고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시 하나하나 기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대략적인 거, 이 기후는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것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온대기후,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죠. 온대기후입니다. 가장 우리 아까 이제 살펴봤다시피 기준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이상이다. 18도씨 이상이 아니고 18도씨 이상 지워야겠죠? 사이죠, 얘들아.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 사이에 들어갈 때 우리 온대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주로 중위도 지방에 주로 많이 위치한다. 30도에서 60도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주로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 위치도 꼭 알아두세요. 주로 중위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많이 위치한다. 그리고 온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거. 뚜렷하다라는 게 우리 온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사계절의 변화도 뚜렷하고 기온도 적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바로 이 온대기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해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합니다. 즉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0명이 있다면 50명 이상은 바로 이 온대기후 지역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좋은 기후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선생님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요거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 했어요. 모두를. 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씨 이상이다. 즉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운,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 냉대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대기후의 위치 같은 게 위치는 어디냐면 온대기후 지역과 한대기후 지역의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거. 온대기후, 가장 따뜻한 온대기후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와 요런 거예요. 온대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운 한대기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게 왜 안 내려올까요? 그 사이에 무슨 기후가 있냐면 바로 냉대기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대 같은 경우는 겨울이 매우 길고 추워요. 이게 겨울이 추운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하지만 여름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냉대기후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냉대기후 지역이고요. 겨울이 매우 춥다고 우리가 추운 지방으로 알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짧게나마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여름이 존재하고요. 이때는 모기가 돌아다닐 만큼 매우 더운 기후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거의 온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매우 길고 춥지만 여름에는 비교적 따뜻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 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 요거는
우리 나중에 추운 지방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뚜렷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특징을 우리 보이고 있는 게 냉대기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한대기후 지역은 가장 추운 지역이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이다. 그만큼 매우 추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주로 어디냐면 극지방에 주로 분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길고요. 그리고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대기후에서는 식물 자체가 자라지 못한다? 아니다. 이끼라든지 지유류라 해가지고 매우 키가 작은 풀을 의미합니다. 매우 키가 낮은 풀을 우리 지의류라고 불러요. 이끼하고 비슷한 건데요. 키가 매우 작은 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지 미생물 등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대기후의 술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이끼라든지 지류를 먹으면서 이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에 여러분들 이제 남극 이런 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도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대기후 지역 가면 또 배우겠지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끼라든지 지류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에 아예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기후로 갈게요. 건조기후는 선생님 중요하다 했죠? 얘는 강수량 기준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준을 살펴보시면 연강수량이 몇 미리 미만이면 500mm 미만이다 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강수량이 몇 미리 미만, 500mm 미만일 때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건조기후라고 부른다. 그만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후란 뜻입니다. 자, 위치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조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를 보면 우리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위성 영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위성 영상으로 살펴보시면요. 위도 20도, 30도 부근에 누런 사막이 띠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무엇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기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나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뒤에 건조기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특징은 강수량과 비가 내리는 강수량과 이것이 증발해버리는 증발량과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하면 증발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무엇을 찾기가 힘들다? 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긴 내립니다. 건조기후에도 비가 내리긴 내리지만 이 비가 내리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훨씬 더 많다? 증발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렇게 물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생, 즉 식물 집단의 의미예요. 이러한 식생이 자라기가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식생이란 것은 지표면에 있는 생물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식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생이라고 말하는 지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러한 생물 집단들을 우리가 식생이라고 부르나라는 거. 그러면 식생이 자라기가 매우 불리하니까 사막은 그만큼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물체가 자라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기후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산기후입니다. 고산기후는 뭐냐면 바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이 위치 좀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즉 열대기후 지역은 매우 높잖아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냐? 낮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더워. 사람들이 그래서 더운 것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 위로 올라가니까 이 지역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기온이 떨어져서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고산기후라고 부르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기후는요, 주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안데스 산맥 일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러한 고산기후에서는요, 왜 사람들이 더운 것을 피해서 올라갔냐? 올라가니까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따뜻한 기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요, 한자로 항상 상자에 춘자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봄과 같다 해서 우리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 상춘기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덥지 않고 매우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이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는 사람들이 산 밑에보다는 주로 아주 한 해발 2000에서 3000m 정도 올라가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상춘기후가, 이런 고산기후, 항상 봄과 같은 따뜻한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이번 단원 영상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